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영상을 짧게 보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 테러 암시글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들이에요, 장남? 맞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어제 늦은 오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 대통령 가족을 테러한다라는 내용의 모의글이 SNS에 올라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을 좀 내려다 찍은 것 같은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가 거론이 돼 있었는데요. 예.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사실 대선 전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졌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게시글에는 진입 차량 번호를 알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다 보니까 실제로 범행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경찰이 이 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이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지금 테러를 암시하는 건데 추적 중이에요. 잡히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은요, 지금 해당 이 작성자의 경위를 쫓고 있습니다. 예. 공중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현재 이 피의자를 지금 추적 중인데요. 이 공중협박죄라 함은 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이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게시글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가라고 어느 정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현재 수사의 초기 무렵에는 공중협박죄로 수사를 시작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면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 즉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큰 카테고리에서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변호사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대통령을 협박한 사람은 경찰에 자수를 하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이런 협박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살해 위협 글이 21건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지금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살해 협박 같은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이게 허위의 글을 그냥 올린 것이다라고 하면 그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도 처벌이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제 그 계획을 했다고 하면 뭐 심할 경우에는 살인죄, 예비 음모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일단 잡힌 사람, 자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했다. 이 말을 굳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했다라기에는요, 그 해당 결혼식장의 일시, 장소,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물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발 범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계획 범죄보다는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요. 공통적인 특징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장남 결혼식,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을 지금 뭐 최측근에게도 이제 대통령 함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조용하게 식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보통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청첩장을 보면 신랑 신부 사진이 되게 여러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번 경우를 보면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고 하고요. 참석 여부 확인란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잠시 후에는 프라이빗 모드로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 유력 인사들까지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장남의 결혼 소식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선 과정에서 장남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결혼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김지훈 변호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자녀가 결혼하는 게 좀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임기 중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본인 결혼은 아니지만 자녀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축의금이 예를 들면 들어왔을 때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 임기 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냐, 예정을 하게 되었냐, 뭐 그 정확한 사정은 당사자만이 정확히 알겠지만 추측컨대 이 대통령과 그 가족도 아들도 그 대선 조기 대선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럴 생각을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 예식장을 잡는 게 한 6개월에서 결혼식 한 1년 정도 전에 잡는 게 요즘에는 보통이다 보니까 예. 잘 모르고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이 2022년 3월이었고 만약에 이제 이 작년 올해와 같은 이제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무 이제 큰 이슈가 없는 굵직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일부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에 뭐 결혼식을 미루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예비 부부가 당사자인 만큼 이미 잡은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애틋한 마음, 미안한 마음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직접 아까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셨는데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특히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들들이 공부도 꽤 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시골에서 교습소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해고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워낙 본인이 관심이 집중되는 유력 정치인이었고 또 대통령 당선 과정까지가 굉장히 좀 풍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좀 고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결혼식 가보면 사실 뭐 주례보다도 신랑 신부 부모님이 새 출발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접 덕담하거나 그런 거 많이 좀 이런 하더라고요. 거 많잖아요.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 예비 며느리와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게 얼마나 또 전해질지 또 모르겠네요.